네, 안녕하세요. 전력공학의 민병진입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수전 설비 이제 전력 개통도를 보실 건데, 개통도에 들어가 있는 차단기 명칭, 종류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개전기의 그 설명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고, 지금 PF12형 6600 수전 설비에서 지금 보시면요, PF12형, 그래서 PF12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요 개통도를 간략하게 보시면 케이블 헤드가 있죠. 얘가 지금 접속점이죠. 가공과 지중의 접속점이 되는 거고, 지금 요 메인 라인 보시면은 MOF라고 있어요. MOF. MOF가 뭐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전력 양계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요게 PT, 요게 CT, 요 하나의 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MOF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PT는 얘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켜 주는 게 PT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PT를 점검할 때는 2차 측을 개방시켜 줘야 돼. 그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시켜 주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다운시켜서 우리가 여기 쓰는 부하 전력을 다운시켜서 계량기가 측정하게끔, 전력 양계가 측정하게끔 공급해 준다. 이게 MO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제 MOF에서 전력 양계 전원을 공급했고요. 여기 보시면 단로기가 있는데, 단로기는 무부하 전로를 개폐하죠. 지금 6600 수전 설비니까 단로기고, 66,000 수전 설비다. 이때는 LS를 써요. LS가 선로 개폐기예요. 선로 개폐기. 마찬가지로 LS도 무부하 전로 시에만 개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압, 특고압 수용과 인입구에서는 우리가 그 인입점에 피렉이 LA를 설치하는데, LA 설치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은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배전용 변전탑 인입구 및 인출구, 고압, 특고압 수용과 인입구, 그래서 고압, 특고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솔로와 지중전솔로 접속점에 설치하는 게 피렉이다. 그래서 뇌전류로부터 우리 수전 설비를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게 피렉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단로기는 얘가 주단로기라 표현하시면 얘는 보조단로기인데, 지금 얘는 피레기를 수리 점검용 할 때 필요한 게 단로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229 22,900 단위 수전 설비에서는 이 단로기를 피레기 안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거를 디스커넥터 붙임용 피레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수전 설비 입구 쪽을 보셨고, 이 PF가 있는데 얘가 전력용 퓨즈. 그래서 전력용 퓨즈는 단락전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단락전류는 임피던스분에 전압해서, 예로다가 임피던스가 크다 그러면 단락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전력용 퓨즈가 용단되지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력용 퓨즈는 6600 이상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단락전류 차단하고, 얘도 차단기, 교류 차단기도 단락전류를 차단하는데, 얘하고 지금 우리 보시면은 얘는 퓨즈고 차단기죠. 이 퓨즈가 이 차단기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차단기에 비해서 소형 경량이고,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간단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차단 능력이 커요. 그리고 고속 차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력용 퓨즈는 내부에는 정정 용량이 작다. 이게 장점. 단점은 지금 차단기는 여기 보시면 GR 개전기하고 OCR 개전기가 동작해서 트리플 여자돼서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차단기는 개전기들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전력용 퓨즈는 개전기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없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 퓨즈를 한번 끊어진 거를 다시 재사용, 재투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용 퓨즈는 과도 전류에 끊어지기 쉬워요.
과도 전류에 용단되기 쉬운 게 누구다? 전력용 퓨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전력용 퓨즈는 지금 공기 중에는 과전압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어떤 게? 한류형에서. 한류형은 과전압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고임피던스 접지 사고는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없다. 이게 전력용 퓨즈의 단점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력용 퓨즈를 보셨고, 이 GCT가 영상 변류기, 이 수용가 측에서 이렇게 지락이 발생하면은 이 지락 전류를 GCT가 영상 변류기가 검출하죠. 영상 변류기가 검출해서 GR 계정기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트리코일이 여져되면서 차단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락 사고 시 GCT가 동작해서 우리가 차단기가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지락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 전압계형 절안계폐기, 전압계, 전류계형 절안계폐기, 전류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계기 및 계정기들은 지금 얘는 평상시에 일을 하지만 지락 계정기하고 과전류 계정기는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동작을 해서 트리콜저 차단기 떨어지니까 이런 계정기들의 전원 공급하는 건 PT가 된다 이 얘기죠. 이때 이 PT의 용량은 10kVA짜리 쓰는 거고요. 항상 PT 2차 측은 지금 6600일 때 PTB가 있어요. 얘는 6600대 항상 2차 측은 110V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GR 계정기하고 OCR 계정기, VS, AS, VA 전부 다 몇 볼트를 공급한다? 110V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GCT까지 보셨고, 이제는 요 차단기인데 우리가 고압 특고압용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특고압용 차단기 중에 OCB 유입 차단기, 이 유입 차단기는 불꽃을 갖다가 소호시킬 때 누구를 소호시키느냐? 절연유로다가 불꽃을 소호시켜서 차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PP 얘는 공기 차단기, 얘는 수십 기압에 압축 공기로다가 우리가 차단을 시킨다 그랬는데, 이 수십 기압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15에서 30 기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CB가 있어. 가스 차단기. 현재 우리 수용가 가스 차단기는 154 수전 설비 이상에서는 전부 다 가스 차단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스 차단기는 소매질이 SF6 6 불활성 소호가스, 불활성 소호가스. 그래서 얘의 특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무색, 무치, 무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해롭지도 않죠. 그래서 독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틀린 것을 찾으셔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154급 이상이니까 얘는 차단 능력이 커요. 또 154는 전압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절연 내력도 커요. 근데 가스 차단기인데 얘가 불 붙으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불 붙는 성질을 우린 가연성이라 표현하고, 불 붙지 않는 걸 불연성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불연성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스 차단기 특징 요 네 가지는 좀 숙지해주고 가셔야 되겠고, VCB 얘가 진공 차단기. 이 진공 차단기는 진공에 의해서 불꽃을 소호시키는데, 현재 우리 아파트, 우리 공장, 학교 전부 다 1차 측 229 봤죠? 그래서 22,900 수전 설비 이하는 전부 다 누굴 사용한다? VCB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안에 변압기 거기에 차단 장치가 뭐다? VC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PP 얘는 자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을 이용해요. 전자력을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얘는 사용을 안 해요. 6600 수전 설비일 때 옛날에 쓰던 건데 지금 현재 사용 안 하고 전부 다 V11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압용이 있어요. 저압용은 간선을 보호하는 게 있고 분기선을 보호해요. 그러면 간선이다 이런 얘기는 변압기 2차 측에서 우리가 끌고 가서 분전반 판넬 들어가기 전까지 선로를 간선이라 표현하죠. 그럼 분전반 판넬에서 우리 세대 또는 뭐 수용가 그 전기 주는 판넬, 그 분전반 판넬 있죠. 간선은 우리가 ACB가 보호하는데 얘는 기중 차단기. 요 APP 가스 차단기는 수십 기압의 압축 공기로다가 차단하지만 얘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로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선을 보호하는 거는 MCCB. 얘가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과전류로부터 얘를 갖다 보호하는 분기선을 보호하는 거고요. ELB도 있어요. 누전 차단기. 우리 수용가 측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ELB가 떨어져 가지고 수용가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가 고압 특고압용도 있지만 변압기 2차 측 우리가 간선이나 분기선 보호하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단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요 CT. CT가 뭐냐?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시키는 게 뭐다? 이 CT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CT는 2차 측을 점검하실 때 어떻게 한다? 단락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 왜? 과전압으로부터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CT도 1차 측 정격 대 2차 측 정격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측 정격은 항상 몇 암페어냐? 5암페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1차 측 정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수용가에서 부하전류 3상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러터산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하전류 구할 수 있죠. 이 부하전류에 여유계수가 주어져요. 125%가 주어지거나 또는 150%가 주어져. 그래서 125%가 주어지면 CTB의 윗규격을 갖다가 선정하셔야 되는 거고 150% 주어주시면은 근사치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CT 1차 측 B는 뭐가 있느냐? 5, 10, 15, 20, 30, 40, 50, 75, 100 얘가 CTB예요. 그래서 얘로다가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22.5A가 나왔다고 보자고요. 또 이렇게 계산한 값이 22.5A가 나왔다. 뭐 어떤 값을 넣었더니 125%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50% 했더니 22.5A가 나왔다. 만약에 125%를 적용하시면은 윗규격.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0대 5짜리 CT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고 150%를 선정했을 때는 근사치가 22.5니까 20에 가깝죠. 그래서 20대 5짜리 CT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TB 선정은 이렇게 결정한다. 이거 보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로다가 얘가 100A다. 이 부하전류가 100A래요. 이때 CTB가 150대 5짜리 선정을 했다. 이렇게 부하전류 구해서 CTB를 선정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쓰는 전기는 100A 전류를 쓰겠지만 여기 전류 가는 전류, 측정되는 전류는 이 전류를 이거만큼 다운시킨다 이 얘기죠. 그래서 100A에다가 이 CTB의 역수를 곱해 주시면은
3.33A가 나와요. 아, 실제로 우리가 100A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전류계는 얼마만 온다? 3.33A. 결국 이 CT의 설치 목적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A짜리를 갖다가 OCR이나 AS나 A를 설치하면 기계기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계기구가 커진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어느 수형 가든 쓸 수가 없다 이 얘기.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우리가 누구나 사다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CT를 설정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전류가 평상시에 지금 100A가 흘렀을 때 3.33A인데 이 OCR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 부하 전류에 얘는 여유계수가 있어요. 이 여유계수는 수형과 층마다 다 틀려. 정밀로다가 물건을 생산한 데는 120% 주고 적당하게 생산하는 데는 150%, 160% 줘요. 우리는 구찌가 커, 덩치가 큰 걸 써. 이때는 200%까지. 그래서 수형가가 설정한 여유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60%, 1.6배 잡으면은 뭐 4.9999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5A 탭이다.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평상시에 100A가 흘렀을 때 3.33A인데 요 전류가 5A가 도달하면은 OCR이 동작해서 트리콜 여닫아서 차단기가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OCR 여유계수를 설정해서 우리가 보호한다 이 얘기인데 OCR 탭에는 2, 3, 4, 5, 6, 7, 8, 10, 12탭이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5A 탭에 맞춰놨으니까 이거를 거꾸로다가 부하 전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은 5A에다가 이제는 CTB가 얘가 작아지는 전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50을 곱하시면은 150A가 나온다 이 얘기죠. 누가? 부하 전류가. 정격 부하가 100A인데 이 전류가 150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OCR이 동작해서 차단기가 떨어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CR은 뭐다? 과전류 계정기. 내가 설정한 전류보다 과한 전류가 왔을 때 트리콜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OCR에서 트리콜까지 다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 GR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 계정기의 동작 특성이 있어요. 동작 특성. 계정기의 순환시성 계정기, 정한시성 계정기, 반한시성 계정기, 반한시, 정한시성 계정기. 순환시성 계정기는 내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그냥 순간, 즉시 동작하는 거. 이렇게 설정하는 계정기가 순환시성 계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한시 계정기는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한시성 계정기는 동작 전류가 크면은 시간은 짧고 동작 전류가 작으면 시간은 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반한시성 계정기다 이 얘기인데 이런 그래프죠. 지금 동작 전류가 크니까 시간은 짧고 동작 전류가 작으면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이걸 대표적으로 누구다? OCR이다 이 얘기죠. 반한시성 계정기의 대표적인 계정기는 OCR, 과전류 계정기다 이 얘기고요. 반한시, 정한시 계정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은 반한시가 되고 일정한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반한시가 돼요. 어느 정해진 값에 도달하면 정한시로 동작하는 거, 정한시로 동작하는 거. 요거를 우리 뭐라 부른다? 반한시, 정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계정기의 동작 특성은 이렇게 해서 계정기들을 이렇게 동작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부하 측에 COS 있죠. 얘가 명칭이 컷 아우트 스위치다. 이렇게 봐요. 얘도 PF도 고압용 퓨즈고
이 COS 컷아웃 스위치도 고압용 퓨즈예요. 근데 왜 퓨즈 얘를 갖다가 컷아웃 스위치로 표현을 하느냐? 얘는 내가 스위치를 놓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놓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컷아웃 스위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변압기가 동력용이든 전동용이든 변압기가 과부하 걸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심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거 PF 전력용 퓨즈, 그 다음에 COS 컷아웃 스위치, PC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이게 다 공통 심벌이고, 도면상에서 PF의 전용 심벌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얘가 PF의 전용 심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F의 전용 심벌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요 달러기하고 요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는 달러기는 무부하 전류를 개폐시키고요. 요 차단기, 뭐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교류 차단기인데, 교류 차단기 얘는 부하 전류 개폐가 가능해요. 사고 전류 차단도 가능해. 근데 이 사고 전류는 무슨 전류가 있냐? 과전류가 있고 지락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과전류에는 과부하 전류가 있고 단락전류가 있다. 그래서 차단기가 하는 일이 많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로기를 열거나 닫았을 때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전원측이 되는 거고 이쪽이 부하측이에요. 내가 부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로를 끊는 거를 뭐라 불러요? 차단이라 표현하죠. 차단. 같은 말이 오프. 같은 말이 정전. 같은 말이 개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내가 이거를 전기를 넣고 있어요. 이거를 투입이라 표현하고, 같은 말 표현으로 온, 같은 표현으로 급전, 같은 표현으로 단락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부하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점검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단시킬 때 누구부터 차단시키냐? 차단기를 오프시킨 다음에 얘를 끊으면 부하가 무부하가 되는 거죠. 이때 달로기를 열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선로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투입을 해야 돼. 이때는 달로기를 온시키신 다음에 차단기, 달로기만 온되면 차단기가 놓기 전이니까 무부하죠. 이때 차단기를 놓아서 우리가 뭐 한다? 선로를 점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달로기와 차단기 간의 뭐다? 인터록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얘기죠. 이제 개폐기 보시고 이제 요거 전력용 콘덴서다 이 얘기죠. 저 전력용 콘덴서를 간략하게 우리가 단선도로 보시면 요게 차단기고 얘가 SR. 요게 요거 지금 얘가 DC 방전 코일. 얘가 SR 직렬 리액터. 얘가 SC 전력용 콘덴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뱅크의 3요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방전 코일은 우리가 뭐 하냐면은 얘가 죽었을 때 오프 시켰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냐? C가 있어요. C가 있는 상태에서 저 관리자가 잘못해서 만지면은 감전사고 당하겠죠. 그걸 방지하려고 방전 코일을 설치한 거죠. 요 진상만큼 지상을 설치해서 방전, 전하량을 다 방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 개방 시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인체의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게 누구다? 아, 방전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직렬 리액터는 5고조파가 발생해요. 5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해 주는 게 누구다? 직렬 리액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는 전력용 콘덴서에 이론상 4%짜리 설치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5 내지 6%를 설정하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얼마? 6%를 설정한다 이 얘기예요. 예로다가 전력용 콘덴서가 150kVA일 때 직렬 리액터는 이론상 몇 프로? 4%, 150에다 0.04 곱하면 6kV가 되겠죠. 실제는 6%짜리를 설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0.06 곱하면 9kV가 나온다 이 얘기죠. 이렇게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용 콘덴서는 뭐 하는 거냐? 부하의 역률을 개선해 주죠. 부하의 역률 개선. 그래서 우리가 부하의 역률 개선해 주는 게 전력용 콘덴서고요. 이때 구하는 공식은 콘덴서 용량은 P에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그래서 세타 1은 개선 전의 역률이 되겠고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죠. 삼각함수 공식에서 요거랑 같은 거 얘가 뭐죠?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쓸 수도 있더라. 또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자승. 이것도 삼각함수 공식이죠.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쓸 수 있고요. 얘는 유효 전력이고 킬로와트다 이 얘기죠. 유효 전력 킬로와트.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가 주어지면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개통도 케이블에도 우리가 그 가공과 지중해 접속점에서부터 피레기, 달로기 쭉 해서 이 개통도를 한번 뚝 꾸며본 거죠. 이 전동용은 단상 2선시고 동력용 이렇게 표현하면은 VV 결선이다. 변압기 2대로다가 삼상 전력 쓰는 게 VV 결선. 델타 결선도 있고요. 델타 Y 결선도 있죠. 얘는 삼상 변압기 한 대 또는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우리가 결선해서 사용하는 경우다. 이게 동력용은 이렇게 쓴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600 PF12형 그 정식 수전 설비 개통도를 갖다가 간략하게 봤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